자, 시상권권 5월 넷째 주 네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건강 유튜브 채널의 허와실. 자, 이번에도 여왕의 신부님이 작정한 거 준비한 것 같은데 네, 오늘 다 하겠다. 일단 여왕의 신부님 말이죠. 한의사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나 어떤 그 민간 의료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저희 이거 저격이에요, 저격. 유튜브 최고의 콘텐츠잖아요, 저격 콘텐츠. 저격 컨텐츠 괜찮은데 네. 근데 참 우리나라 예전부터 네. 사이비가 많았죠. 약장수, 그다음에 만병통치약 그렇죠. 이런 거 다 팔았잖아요. 무한단물 뭐 이런. 네, 그런 것들을 팔아왔는데 여지없이 네. 유튜브에도 그런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미 유튜브의 콘텐츠 중에 상당수 어르신들이 보는 건강 콘텐츠의 상당수가 이미 다 오염이 완료가 됐습니다. 테라포밍이 끝났어요. 네. 테라폼이 끝났다고 보고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개의 사례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걸로 뭔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구독자 10만 정도 나오는 메디컬 컨텐츠가 다 합쳐보면 한 40개쯤 돼요. 메디컬 컨텐츠 중에 구독자 40개쯤 나오는 게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제가 거의 하나씩 다 봤거든요. 네. 그 중에 정말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 딱 3분의 1 정도는 그나마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 선이에요. 나머지 3분의 2 중에 3분의 1은 정말 극단적으로 해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공중보건에 극단적으로 해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첫 번째 극단적으로 해하게 되는 사례랑 그 다음에 3분의 1 애매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들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걸러내고 어떤 식으로 정보를 취사 선택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첫 번째 하는 게 이게 그 닥터조라는 분인데 닥터조 그러니까 실명 풀네임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책 이름이 뭐냐면 환자혁명입니다. 책 이름부터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혁명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뭐 아니, 빨간색이네요. 환자가 혁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환자를 혁명시키겠다는 거예요? 뭐지? 환자는 애매한데? 읽어보면 뭐냐면 네. 치료의 주체가 의사가 아니고 환자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지금 모든 치료의 중심이 의사에서 환자 중심으로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평가의 기준도 다 의사에서 환자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 말까지는 맞아요. 그 말까지는 맞는데 이분은 어떤 거를 주장을 하냐면은 현대의학들은 다 믿을만하지 못한 것이니까 환자가 직접 스스로 치료법을 찾아가라 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장의 흐름은 정확하게 아나키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네, 안전하게 아이 키우기. 네. 그래서 그 이분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분이 미국에서 카이로프락틱을 하던 분이에요. 약간 뿌드득 뿌드득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카이로프락틱인데 고개 뿌드득 도수 뿌드득 치료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그 우리나라 말로는 카이로프락틱이 도수 치료라고 변환이 돼 있죠. 네. 아니면 그 카이로프락틱 그 자체로 말을 하거나. 네.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카이로프락틱으로 학위를 받아오신 분이에요. 학위를 받아오셨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락틱을 하는 거는 의사가 아니거든요. 물리치료사 개념이에요. 네, 물리치료사 개념인데 한국에서 이분은 닥터로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는 닥터, 저술가, 에디터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분은. 근데 이분이 닥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받은 학위가 닥터 오브 카이로프락틱이거든요. 근데 그 닥터의 의미는 메디컬 닥터가 아니에요. 박사할 때 그 닥터. 박사학위. 석사 박사. 그러니까 우리가 PhD라고 할 때 박사학위 닥터 오브 필로소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철학 전문의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철학학 박사. 네, 그냥 철학 박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학위를 받아오신 분이 한국에서는 딱 뒷분을 떼버리고 닥터로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닥터로만 활동을 하고 있고 애매하게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애매한 사실과 자기의 개인 의견과 명백한 거짓을 정확하게 1대1의 비율로 섞습니다. 황금 비율로. 황금 비율을 섞어 있어요. 그래서 커피, 프림, 설탕 1:1 한 스푼 한 스푼 이렇게. 그렇죠. 정말 멋있는 다방 커피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먹다가 보면 저도 취해요. 저도 이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막상 겉으로 눈으로만 보면 틀린 말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오. 처음에 그리고 특히 책을 보면 앞부분부터 보잖아요. 네. 앞부분 3분의 1 정도는 틀린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의 3분의 1은 미국 의학 교과서를 짜집게 한 거예요. 짜집게 한 거여서 거기서부터는 별로, 그리고 본인이 그 어떤 인터뷰 기사에서 짜집기라는 걸 시인을 했어요. 시인을 했는데 나머지 3분의 2는 그때부터 정말 허황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 요즘에 고지혈증 있죠. 네. 고지혈증이 있으면 요즘 스타틴이라는 약을 먹거든요.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 치료제를 먹는데, 스타틴이 우리 세계에서 입증된 것 중에 단일약 중에는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고지혈증이 이제 피에 기름이 좀 껴있는 네, 그렇죠. 상태잖아요. 네, 고지혈증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너무 효과가 좋은 게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피에 기름기가 좀 빠지는군요. 네, 증명이 돼 있는데 이거를 공격을 합니다. 제약회사의 음모다. 스타틴을 만들어낸 제약회사의 음모다. 근데 심지어 스타틴은 특허도 애매해서 회사가 한 군데서 파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모든 제약회사가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마치 다국적 제약회사의 음모처럼 몰아가서 그 약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 주장이 환자들한테 너무 잘 먹혀요. 그 약을 먹기 싫어하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을 먹는 걸 싫어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병에 걸려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일수록 고혈압, 당뇨, 고지혈, 그런 고지혈증,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려도 자기가 그 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병을 극복해서 나으려고 해요. 완치를 하려고 해요, 그 병을. 그런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은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에요. 꾸준한 관리를 하는 병. 그냥 같이 사는 병. 한마디로 늙은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이, 사람 몸이 오래 써서 늙어서 기계로 치면 녹슬고 기름기가 끼고 삐그덕삐그덕 잘 안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예요. 누구도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인위적인 우리가 수단으로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것들이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니 약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좋죠. 그리고 닥터잖아요. 닥터니까 좋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정말 명백한 거짓이에요. 정말 명백한 거짓. 그 약을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거는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공격하는 지점은 그건 거죠. 음모론. 다국적 제약회사의 음모다. 아니면 이거는 뭔가 이윤이 걸려 있는 거다라는 건데, 저 같은 학자 입장에서 오히려 내가 학자에서 논문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실제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내면 내가 스타가 돼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계속 나오는 건 실제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정말 공중보건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유튜버예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좀 제재가 들어가야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만이 아니라 사실은 블로그나 그런 개인 그 채널에서 이런 잘못된 의학 정보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사람이 좀 특히 그 영향력이 있는 거고, 그 아나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네, 그렇죠. 그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나쁜 영향을 주는데, 그건 어떻게 뭐 처벌이라든지 그런 게 되나요? 아나키는 의료법상 위반이 있어서 그건 그쵸. 처벌이 가능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가장 대표적인 해악의 사례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건강 정보나 건강 유튜브를 볼 때 걸러낼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 명의 출연자나 한 채널에서 너무 광범위한 질환을 다 다루고 있으면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의학은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요. 네. 평생 당뇨병만 파도 당뇨를 다 알 수 없을 정도의 지식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유튜브 채널에 당뇨약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정신과 이야기하다가, 백신 이야기하다가, 감기 이야기하다가, 그런 식으로 너무 광범위한 질환을 포괄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식 수준의 한계가 100%입니다. 그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널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교수의 당뇨병 채널, 이렇게 딱 질환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제대로 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평생 그 병만 연구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네. 그런데 한 채널에서 이 병 저 병 이 병 저 병 다 돌아다니잖아요. 거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내용이든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학에서 최고 수준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있냐면 다 대학에 있어요. 대학에 있거나 대학에서 조금 못하면 이제 제약회사 있거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일반으로 개원이나 아니면 페이닥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물론 권위자일 수 있겠지만 최신 의학 정보나 최신 지견을 특히 만성질환 쪽에서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면 그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최신 지견이 아니거나 논쟁적인 주제일 수 있어요. 그 사람만 주장하는 거일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거나, 두 번째가 하나만, 그러니까 그 학교에 적을 두지 않고 있거나,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허황된 채널은 대부분 본인 제품을 팝니다. 본인이 만든 회사의 제품을 팔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분도 본인의 건강식품을 팔아요. 아나키도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이 아나키도 자기 약이나 그런 것들을 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은.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조합이 되면 거의 99.99% 걸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제 신뢰도 있는 TV 채널에서 건강 관련된 이런 약간 다큐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알고 보면 이게 그런 제약회사와 이미 벌써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죠. 해서 이런 질환에 이런 약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면 이 약을 만드는 대표회사의 이런 이익을 보게 되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그렇게 그럴 수 있겠네요. 홍보를 하는 에이전시가, 전문 에이전시가 있어요. 전문 에이전시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저기 저런 에이전시 있다고 내가 내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면 딱 요 클립만 자르는 거예요. 요 클립 딱 잘라서 저거 봐라. 그러니까 이건 다 제약회사 음모야. 저 약은 먹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 약을 먹는 건 대부분 이득이에요. 나한테도 이득이고 회사한테도 이득인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애매한 채널이 있어요. 정말 애매한 채널이 있는데, 애매한 채널 중에 하나가 그 지금 굉장히 부부의사로 유명하신 분이 운영하시는 채널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그 되게 유명하죠. 예, 부부의사 유명하신 그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 같은 경우에도 충실한 콘텐츠가 있어요. 네. 충실한 콘텐츠가 있다는 건 분명히 인정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채널에 이제 구독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일반 의원이랑 병원 상대로 그 채널에서 영업을 합니다. 유튜브 광고 영상을 만들어주는 걸로. 그래서 그 채널에 정말 메인으로 그냥 노출이 되는 영상이 있고, 그 밑에 영업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업하는 영상들은 검증받지 않거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조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윤리 기준에서는 좀 과했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근데 특히 메디컬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이 메디컬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각오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메디컬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닥터 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모르겠지만, 의사 면허를 가지고 유튜브 채널 넘어온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의사 소득보다 많이 뽑아야 돼요. 유튜브로 의사 소득보다 많이 뽑아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로 넘어오려면 어느 정도 자기 기본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인지도가 있는 의사의 소득보다 유튜브에서 더 많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일반적으로 구독자 10만 명, 20만 명은 택도 없거든요. 뭔가 더 해야 돼요. 뭔가 더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무리수가 나옵니다. 무리수가 나와서 이 건강 유튜브 같은 것들은 정말 조심해서 봐야 돼요. 거기 있는 정보가 뭐 100% 거짓이 아닐 수는 있으나, 지금 뭐 이런 시시각각 논문이 달라지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이런 의료 환경에서 잘못된 지식을, 또 아니면 철진한 지식을 전달해 줄 확률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 같은데. 위험성도 있고, 아예 그 사람의 건강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이들 그 보는 그 구독을 하는 거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독을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3대 그 유튜브 그게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는 영어, 하나는 다음은 운동, 그리고 이제 의학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냥 구독을 일단 해놓고서 안 보더라도 조회를 안 하더라도 그게 내 타임라인에 뜨면은 뭔가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있잖아요. 영어 한번 이렇게 이것도 한번 뭐 볼까 하면서 그 관심 있는 거 있으면 볼까. 그래서 되게 그 의학 같은 그런 채널 같은 거에서 좀 많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뭐 추천해줄 만한 그런 채널 그 아까 좀 괜찮았던 거 있으시면은 그래도 네. 저는 유튜브에서 의학 정보를 얻으시는 건 아직까지는 반대입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반대고요. 이게 추천 채널에서 말하는 것도 사람마다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튜브로 이제 지식들이 쌓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내가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하면서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을 제일 잘 아는 거는 그 사람을 직접 진찰한 의사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적합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의사들이 대부분 그런 상담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잘 제공해주지 않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시사건건 하면서 메디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도 하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답드리기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진료한 게 아니잖아요. 네. 완전히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누구도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일단 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메디컬 유튜브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요거 제가 뭐 소개를 해드릴까 아니면은 영신목님이 네, 요거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첫 번째가 뭐냐면 네. 한 출연자가 지나치게 큰 질환을 다루거나 여러 질환을 다루는 경우에 그 다음에 특히 몇몇 질환의 전문가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질환이 다 다른 경우 그때 걸으십시오. 네. 두 번째, 대부분 최고의 연구자는 대부분 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최근까지 연구를 해본 경험이 안 보이거나 그런 경우엔 걸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유튜브 채널에서 뭔가 상품을 판다. 홍보나 광고성이 있다. 그러면 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저희는 뭐 팔 거 없나요? 깨끗합니다. 시선 근데 제가 항상 누가 물어보시면 다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아, 그렇군요. 다 안 드시면 돼요. 근데 의사가 먹으라고 권하는 약 몇 가지. 그리고 제가 그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먹으라고 권하는 약은 이미 국가가 다 보험으로 커버를 해줍니다. 오래 살아서 세금을 오래 내고 그 다음에 병원비를 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미 증명이 다 돼 있는 건 국가 다 해줘요. 훌륭한 것들. 프로페시아는 어떤가요? 증명이 됐죠. 프로페시아는 증명이 됐죠. 네, 굉장히 증명이 돼 있죠. 좋은 먹어도 된다. 대한민국이 프로페시아가 급여에 들어가는 날이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는 날입니다. 탈복절. 진정한 선진국. 군대에서 이렇게 하나씩 나와줘요. 자기 전에 먹는지 검사해. 건빵에 같이. 자, 유튜브에 널려 있는 건강 유튜브 채널의 허와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확한 건강 유튜브 채널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신봉님이 이야기를 좀 다뤄줬습니다.